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얼마나 깊이 추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조용히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종종 사람에게 이름보다 먼저 낙인을 붙입니다. 가난한 자에겐 게으르다는 말을, 실패한 자에겐 무능하다는 말을, 죄를 지은 자에겐 영원히 죄인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그 낙인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장발장. 장발장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은 길고 집안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누이의 아이들은 배고픔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빵 한 덩이로 훔쳤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범죄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그것을 절박함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그 사정을 오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처음 형벌은 짧았지만 탈옥을 시도할 때마다 형량은 늘어났고 그 짧았던 죄는 어느새 한 인간의 인생 전체를 삼킬 만큼 길어졌습니다. 19년. 19년 동안 쇠사슬과 모욕, 차가운 벽과 매서운 명령만 들으며 살아간 사람에게 세상은 더 이상 따뜻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점 굳어졌고 거칠어졌고 마침내 세상을 먼저 미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출소한 뒤에도 그의 형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과자라는 신분증은 감옥 밖에서조차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닫았고 여관은 그를 거절했고 식탁은 비어져 있었지만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었지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지만 이미 사회에서 한 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를 받아준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한 늙은 주교 미리엘. 주교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수프를 내어주고 깨끗한 침대를 내어주고 사람 대 사람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모욕 속에 살아온 사람은 친절 앞에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장발장은 한밤중에 은식기를 훔쳐 달아났고 곧 경찰에게 붙잡혀 주교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감옥, 다시 쇠창살, 다시 어둠. 그런데 그 순간 주교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니요, 내가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은식기만이 아니라 은촛대까지 그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에게 다시 인간이 될 기회를 건네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발장은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세상은 자신을 버렸는데 어째서 이 노인은 자신을 믿어주는가? 어째서 자신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는가? 그는 그날 이후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장발장은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정직하게 돈을 벌었고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마침내
그는 한 도시에서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고 더 나아가 시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인물. 예전의 죄수 장발장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늘 멀리서 걸어옵니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그 도시에는 자베르라는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신처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과 악은 분명해야 했고, 질서는 흔들려선 안 되었고, 죄인은 죄인인 채로 남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장발장의 선행조차 언젠가 벗겨질 가면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무렵 또 한 사람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 판틴. 판틴은 사랑에 속아 버림받았고 홀로 딸 코제트를 키워야 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냉혹했지만 아이를 가진 가난한 여자에겐 더욱 잔인했습니다. 판틴은 딸의 존재를 숨긴 채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했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고 결국 그녀는 일자리마저 잃습니다. 그 뒤의 삶은 추락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머리카락을 팔고 앞니를 팔고 마침내 자기 몸까지 내맡겨야 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어린 딸 코제트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코제트는 테나르디에 부부의 집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보호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어린아이에게 가장 잔인할 수 있는 어른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테나르디의 부부는 거짓말을 했고 돈을 뜯어냈고 코제트를 하녀처럼 부리며 학대했습니다. 판티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딸을 위해 더 깊은 어둠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병들고 지친 끝에 판티는 어느 날 거리에서 모욕을 당하고 경찰에게 끌려갈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그녀를 구한 사람이 바로 장발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정을 알게 되고 약속합니다. 코제트를 데려오겠습니다. 그 약속은 판틴에게 마지막 희망이 됩니다. 하지만 운명은 사람을 조금 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한 남자가 장발장으로 오인되어 체포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 남자는 자신 대신 죄인이 됩니다. 진실을 말하면 장발장은 지금까지의 삶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새롭게 얻은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결국 법정으로 갑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장발장은 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시 추락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한마디로 그는 진짜로 구원받습니다. 예전의 죄수는 살기 위해 남을 밀어냈지만 지금의 장발장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인간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판티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병든 몸은 끝내 버티지 못했고 그녀는 죽어갑니다.
딸을 기다리며 단 한 번만이라도 코제트를 다시 보고 싶어하며 장발장은 임종 앞에 선 그녀에게 다시 약속합니다. 반드시 코제트를 데려오겠다고. 겨울밤, 어린 코제트는 큰 물통을 들고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작았고 세상은 너무 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아이의 삶에는 선물도 노래도 따뜻한 불빛도 없었습니다. 그때 장발장이 나타납니다. 그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아, 이 아이는 너무 오래 혼자였구나. 아, 이 아이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차가움을 너무 일찍 배워버렸구나. 장발장은 코제트를 데려옵니다. 다나르디의 부부는 돈을 더 뜯어내려 하지만 결국 코제트는 그 집을 떠납니다. 그날부터 장발장과 코제트는 서로의 세상이 됩니다. 장발장에게 코제트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고, 코제트에게 장발장은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 처음으로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됩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베르는 다시 그의 흔적을 좇고 있었고, 장발장은 코제트를 데리고 끊임없이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수도원 같은 조용한 곳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살아갑니다. 세상은 멀고 시간은 느리고 코제트는 조금씩 밝아집니다. 어린아이였던 코제트는 어느새 조용하고 아름다운 숙녀로 자랍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그 모습을 보며 기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결국 자신의 길로 떠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때 등장하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마리우스. 그는 가난하지만 고결하고 열정적이지만 어딘가 쓸쓸한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이상과 사랑을 믿는 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 마리우스는 우연히 코제트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코제트 역시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감정은 빠르게 깊어집니다. 그러나 장발장에게 그 사랑은 한편으로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코제트가 행복해지길 바라면서도 그 행복 속에서 자신이 사라질까봐 무서웠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너무 깊이 사랑하는 이들은 가끔 그 사랑을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발장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사랑만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거리에는 불안과 분노가 흐르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바리케이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과 부정에 무력한 현실에 맞서 그들은 혁명을 꿈꾸었습니다. 마리우스 역시 그곳으로 향합니다. 장발장은 코제트가 마리우스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결국 그 청년을 찾아 나섭니다. 코제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그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바리케이드로 갑니다. 총성과 연기, 돈을 쌓아 만든 임시의 벽, 내일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젊은 얼굴들. 그곳은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타오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발장은
자베르와 다시 마주칩니다. 자베르는 정부 측 첩자로 숨어들었다가 혁명군에게 붙잡힌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처형하려 했고 장발장이 직접 그 일을 맡게 됩니다. 모든 인연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평생 쫓아온 사람, 자신을 끊임없이 죄인으로만 본 사람, 지금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 하지만 장발장은 자베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베르를 풀어줍니다. 그것은 자비였고 동시에 자베르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법은 죄인을 미워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죄인이 오히려 자신을 살려준 것입니다. 자베르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혁명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바리케이드는 무너지고 젊은이들은 하나둘 쓰러집니다. 이상은 아름답지만 총알은 차갑습니다. 마리우스도 크게 다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죽음의 문턱에 놓인 그를 장발장은 끝내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마리우스를 어깨에 짊어지고 파리의 하수도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땅 아래의 밤이었습니다. 악취와 진흙, 길인지 늪인지조차 알 수 없는 어둠. 숨이 막히는 공기 속에서 장발장은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사람, 그를 살리는 것이 곧 코제트를 살리는 일이라 믿으며 장발장은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장면은 어쩌면 레미제라블 전체에서 가장 장발장다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더러운 진창 속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하수도 끝에서 그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자베르를 만납니다. 이제는 정말 도망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먼저 이 청년을 집으로 데려다 놓게 해달라고. 놀랍게도 자베르는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자베르 안의 세계는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법에 따르면 장발장은 체포되어야 할 죄수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그는 누구보다 선하고 누구보다 고귀하며 누구보다 자신을 넘어선 인간입니다. 자베르는 그 모순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는 평생 선과 악을 칼로 자르듯 구분하며 살았는데 장발장이라는 한 인간이 그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베르는 혼자 강가로 걸어갑니다. 밤은 깊고 강물은 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자베르의 죽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보다 법을 먼저 믿었던 한 사람이 끝내 인간의 복잡함을 견디지 못한 비극입니다. 한편 마리우스는 살아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코제트와의 사랑은 결실을 맺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고 세상은 마침내 조용한 행복을 허락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그 행복 앞에서 조금씩 뒷걸음질 칩니다. 그는 마리우스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한때 죄수였다는 사실, 장발장이라는 이름, 그 오래된 낙인. 마리우스는 처음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장발장을 경계하고 코제트 곁에서 멀어져야 할 사람처럼 여깁니다. 장발장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러납니다. 코제트가 행복하다면 자신은 그녀의 삶에서 사라져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문 횟수를 줄이고 말수를 줄이고 존재를 줄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은 마지막에도 누군가의 부담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사랑을 남깁니다. 장발장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늦게라도 도착합니다. 마리우스는 차차 알게 됩니다. 자신을 바리케이드에서 구해온 사람이 바로 장발장이었다는 사실을. 코제트를 위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당했는지를. 그제야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보았던 것은 전과자의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를 넘어선 한 인간의 위대함이었다는 것을.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급히 장발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때 장발장은 이미 삶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큰 병 때문이라기보다 너무 오래 살았고 너무 오래 견뎠고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한 사람이 이제 조용히 지쳐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작은 방 안. 희미한 빛 속에서 장발장은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도합니다. 코제트가 왔습니다. 그 아이가. 어둠 밤 물통을 끌고 걷던 작은 아이가. 이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장발장은 마지막 순간 자신이 남긴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 끝내 한 가지는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 그는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큰 소리도 화려한 장면도 없습니다. 오직 긴 고통 끝에 찾아온 작고 고요한 안식만이 남습니다. 레미제라블은 한 죄수가 도망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인이 가난 때문에 무너지는 이야기만도 아니고 젊은이들이 혁명 속에서 쓰러지는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이 작품은 묻습니다. 한 사람은 한 번의 잘못으로 영원히 규정되어야 하는가? 법은 과연 정의와 같은 것인가? 가난한 사람의 죄는 정말 그 사람만의 책임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가? 빅토르 위고는 이 거대한 소설을 통해 분명하게 대답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렇다. 한 번의 자비는 한 인간의 생애 전체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끝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장발장은 세상에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가장 고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에 대한 소설인 동시에 비참한 속에서도 끝내 꺼지지 않는 인간의 빛에 대한 소설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로,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질문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사람을 믿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